안녕하십니까. 2025학년도 제2학기 경제금융질서와 국제관계 발표 수업 제1주차 1조 남인재 이서현입니다. 저희는 이 영상에서 초등교육과정과 난이도에 어울리는 경제 수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주제는 자유주제 수요와 공급이고 부제는 물건의 가격은 어떻게 정해질까? 수요와 공급에 관하여입니다. 오늘의 발표는 주제 소개와 선정 배경, 주제 선정 시 참고한 자료, 수업 구성 소개, 세부 내용 순서로 소개하겠습니다. 주제 소개와 선정 배경입니다. 처음에는 환율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는 다양한 경제 주체인 정부, 기업, 가계, 개인 등을 이해한 뒤 이를 국가 대 국가 규모로 확장한 개념이다 보니 초등학생의 난이도에는 맞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초등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수업은 은행에 가서 환전을 해보자 정도가 전부일 것 같아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가장 근본적인 경제학의 원리를 쉽게 체험하게 할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수요와 공급 그리고 균형 가격이라는 개념은 어찌 보면 초등학생들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지만 1차 함수조차 배우지 않은 학생들이기 때문에 수학적 개념이 뒷받침되지 않아 이를 논리적으로 이해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는 주제입니다. 하지만 수요, 공급, 균형 가격 이 세 개념의 근본 원리는 희소성에 있습니다. 따라서 물건이 부족하면 비싸진다 정도의 개념은 초등학생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제작에 참고한 자료입니다. 기획재정부 경제배움 2+에 올라온 초등 수업 제안 자료 중 수요와 공급이란 무엇일까? 교실 속 부동산 이해하기라는 수업이 있었습니다. 이 수업은 5학년 1학기 국토와 우리 생활 단원과 수요와 공급이라는 개념을 복합해 부동산이라는 비교적 어려운 개념을 학생들이 알기 쉽도록 설계한 수업입니다. 우리 초등부 과정에서 초등학생들은 3학년 때 우리 고장에 대해, 4학년 때는 우리 생활과 생활사에 대해 배우고 5, 6학년 때는 한국 경제사, 산업구조, 기업 등 비교적 거시적인 내용으로 넘어갑니다. 따라서 이 수업을 참고해 만든 저희 수업은 4학년 또는 5학년이 체험하기에 가장 알맞은 활동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이 수업 자료를 통해 학생들에게 수요를 쉽게 설명하려면 눈에 보이는 표현 요소가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시장에서의 거래 체험을 위해 엄격히 통제된 시장과 화폐 또한 필요해 보였습니다. 시장놀이와 같은 예시는 다른 자료에서도 두루 참고하였지만 특별히 눈에 띄는 자료는 없었고 대신 수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가상의 화폐, 교사가 정한 물건의 가격, 여러가지 물건 등이 자주 등장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본 수업은 조별로 하는 가상시장 체험 활동 총 5회, 개념 수업, 그리고 마무리 퀴즈로 구성되어 있으며 2회차 40분 기준, 수업을 기준으로 구상하였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게임을 소개해 볼 건데요. 시장 체험 활동, 이른바 간식 사먹자 게임입니다. 간식 사먹자 게임은 본인이 원하는 간식을 사러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게임이 아니고 턴 방식의 구매 게임입니다. 한 학급에 총 20명의 학생이 있다고 가정하고 그중 5명은 판매자, 15명은 소비자가 되어 게임을 시작합니다. 인원수가 일치하지 않더라도 대략 4분의 1에서 5분의 1 정도의 학생이 판매자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누가 판매자가 될지는 제비 뽑기로 결정합니다. 20개 중 5개가 판매자인 제비를 준비해주세요. 판매자 5명은 또 한 번의 제비 뽑기를 통해 누가 무엇을 판매할 것인지 결정합니다. 5개의 제비 중에는 치즈톡, 하리보, 그리고 쌀과자 제비 3개가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소비자들은 3인 1조로 모둠을 이루어 책상에 둘러앉습니다. 소비자들은 모두 가상의 지폐 1,000원을 받습니다. 100원짜리 지폐로 10장,
모두가 자리에 착석하면 각 간식의 가격과 총 수량이 공개됩니다. 치즈톡은 3,000원이고 총 한 봉지밖에 없고요. 하리보는 2,000원에 총 두 봉지가 있고, 쌀과자는 개당 200원인데 3명의 판매자 모두 각 20봉지씩 가지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치즈톡과 하리보는 혼자서는 살 수 없는 과자입니다. 그리고 치즈톡은 특히 한 봉지, 하리보는 두 봉지가 전부입니다. 각 팀은 회의를 하여 주문 시간이 되면 단 한 장의 주문서만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주문서에 주문이 모두 모였을 때 그 내용을 읽어보고 주문이 다른 조와 겹치지 않았다면 그 조는 해당 간식을 바로 돈 주고 사 먹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조와 겹쳤다면 눈치 싸움이 시작됩니다. 경매를 통해 경쟁을 시작하고 그 다음 주문서를 받아야 합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재미있는 장치를 넣었습니다. 처음 가격은 선생님이 정해주시지만 첫 주문 시간이 지난 이후로는 가격은 판매자 마음입니다. 판매자의 승리 조건은 내가 가진 간식을 다 팔면 승리한다입니다. 자기 간식을 모두 판 판매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많은 이윤을 남긴 사람이 승리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반대로 소비자의 승리 목표는 맛있게 먹고 즐기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원하는 걸 다 먹었어요 라고 주장하는 팀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힘겹게 쟁취한 간식을 먹은 팀이 승리하는 것으로 합니다. 판매자는 판매자끼리, 소비자는 소비자끼리 승부하는 방식입니다. 여기까지 게임이 끝나면 이 1회 게임을 레퍼런스 게임으로 지정합니다. 모든 화폐와 모든 과자를 다시 다 수거해 주시고 다음 게임을 진행할 것입니다. 이번 게임은 쌀과자 판매자 3명에게 하리보를 한 개씩 더 주고 동일한 게임을 해보는 것입니다. 3번 게임은요, 하리보 판매자가 원래 두 봉지로 시작했던 것을 한 봉지로 시작해 볼 겁니다. 네 번째 게임은 1인당 게임 머니를 1,000원 말고 2,000원으로 해보는 것이고요. 마지막 게임은 1인당 게임 머니를 1,000원이 아닌 800원으로 해보는 것입니다. 주의사항입니다. 뽑기는 매번 새로 진행해야 하며 판매자와 소비자의 입장을 모두 경험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5번의 게임을 통해 학생들은 공급의 증가와 감소, 수요 또는 구매력의 증가와 감소가 가격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직접적으로 경험하며 어느 정도의 가격 예측 능력도 기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시장 환경을 엄격히 통제해야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바를 정확히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수업을 시행함에 앞서서 반드시 시장의 총 물건 가격과 총 구매력 등이 비슷하게 세팅되었는지 수학적으로 교사로서 한번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 활동에서 체험한 사고 싶은 우리의 욕구, 그리고 판매자가 팔 수 있는 양, 그 두 가지가 수요와 공급임을 알려주면서 개념 수업으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이서연 선생님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LMS 수업 강의 관람하시겠습니다. 시청하시겠습니다. 저희는 물건의 가격은 어떻게 정해질까? 라는 주제로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양한 경제 용어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 건데요. 첫 번째는 저희 주제와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수요란 돈, 물건, 서비스에 대한 단순한 욕구가 아닌 구매력이 갖춰진 욕구를 뜻합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그냥 욕구가 아니라 구매력이 갖춰진 욕구라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10만 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15만 원짜리 물건을 사려고 한다면 그건 수요를 갖춘 사람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공급이라는 것은 교환하거나 팔기 위해 돈, 물건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뜻합니다. 즉 시장에 물건이 얼마나 있나를 뜻하는 용어입니다. 이 외에도 경제에는 다양한 용어들이 있는데요. 재화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물건, 예를 들어서 사과, 장난감, 옷 등이 있을 것 같고, 또 희소성이라는 경제 용어는 사람들이 원하는 것에 비해 자원이 부족해 모두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태를 뜻합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수요와 공급이 변함에 따라서 시장 상황이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경우는 수요가 줄어드는 경우입니다. 만약에 제가 시중에 한 1,000원 정도 하는 음료수 한 개를 3,000원에 판다면 사람들은 너무 비싸다는 생각 때문에 구매를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판매자는 음료수 한 캔을 3,000원, 2,000원, 1,000원으로 점점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결론은 수요가 줄어들면 물건 가격이 하락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상황은 수요가 늘어나는 상황인데요. 만약에 아까와 같은 경우로 제가 음료수 한 캔을 500원에 판다면 많은 사람들이 사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판매자는 인기가 너무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격을 올리게 되겠죠. 그래서 한 개에 1,000원에 올리게도 되고 그 다음에 2,000원, 2,500원 이런 식으로 올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수요가 늘어나면 물건 가격이 상승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경우는 공급이 늘어나는 경우인데요. 만약에 제가 초코파이를 파는데 이제 내일은 안 팔지도 모른다라고 말하면서 한 개에 2,000원에 파는 경우를 가정을 해본다면 이제 사는 사람들은 조금 비싸다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내일 안 팔지도 모르니까 어쩔 수 없이 구매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옆반에 누군가가 초코파이를 새롭게 팔게 되면서 내일도 팔고 그 다음 날도 팔 거라고 말을 하면 이제 소비자는 굳이 첫 번째 판매자에게 사야 할 이유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판매자는 가격을 내리게 되겠죠. 그래서 결론은 공급이 이렇게 늘어나면 물건 가격은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경우로 공급이 줄어드는 경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말이 안 되는 경우이긴 하지만 이 세상에 초코파이가 단 3개밖에 남지 않았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 남은 초코파이를 하나에 5,000원에 팔겠다고 이제 판매자가 말을 합니다. 그러면 아까 앞서 설명했던 희소성이라는 것 때문에 많은 소비자들이 구매를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판매자는 원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가격을 점점점 올리게 되는 거죠. 실생활에서 볼 수 있는 예로 만약에 기상 상황이 안 좋아서 농작물의 수확량이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일 때 공급이 줄어드니까 농작물의 가격은 점점 비싸지는 상황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수요가 줄어들면 물건 가격은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렇게 학생들에게 공급과 수요에 대해 설명을 해주고 학습지를 통해서 수업 내용을 적용해보는 활동을 가지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앞서 PPT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상황 예시를 3개 정도 들어주고 학생들에게 수요와 공급이 변함에 따라서 가격이 어떻게 변화할지 복습을 시켜주는 활동입니다.
첫 번째 상황은 네잎클로버 파는 사업을 이제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새로운 친구가 네잎클로버를 팔기 시작했다 라는 상황이고, 두 번째는 네잎클로버를 계속 팔던 중 네잎클로버를 팔던 다른 친구가 이제 전학을 가는 상황.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잎클로버를 파는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친구들 사이에서 네잎클로버는 행운이 아니라 불행의 상징이라는 소문이 퍼진 상황. 이렇게 총 3가지의 상황을 통해서 학생들이 배운 내용을 복습할 수 있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학생들이 수요와 공급에 관한 내용을 왜 배우는지 알려주도록 하기 위해서 수요와 공급을 학습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학습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 첫 번째는 가격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물건이 잘 팔리기 위해서는 수요를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물건을 많이 만들면 팔리지 않고, 사람들이 사고 싶어하는 물건을 많이 만들면 물건을 많이 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가게나 회사는 공급을 조절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수요와 공급을 통해서 생산량을 조절하는 방법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요와 공급은 경제의 방향을 알려주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물건의 수요가 많아지면 앞으로 그 물건과 관련된 산업이 커질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학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임을 아이들에게 인식시켜 줄 것입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